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신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중남미에서 온 청년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퇴근하지 않고 나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인즉 자기가 어제 퇴근 후 목욕을 하는데 룸메이트로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하면서 오늘 밤도 그 여자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중남미에서 온 청년의 이름은 말틴 몬토하였고 28세 나이에 건강한 미남이었다. 나는 말틴을 요셉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 말틴은 20세기 요셉과 같아 보였다.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왔다고 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했다. 자기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정규군으로 싸우다가 총탄을 맞고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입원하다가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도망 나왔다고 하면서 어깨에 총 맞았던 흔적을 보여주었다. 말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다. 나도 해병대에서 군인 생활을 할 때 선임 하사관의 강요에 못 이겨 창녀집에 들어갔었지만 범죄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틴과 나를 끼리끼리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기쁘고 감사했다. 나는 퇴근 후 엘살바도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남미 지도에서 찾던 중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를 찾아냈다.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들이 불타버렸고 전염병이 만연해 살기가 어렵다는 말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그 나라에 선교사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전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처음 기도한 것은 이처럼 끼리끼리 만나게 해주신 20세기 요셉과 같은 말틴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태동되었다. 엘살바도르 지도를 크게 그려서 공장 사무실에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도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지 1년 후에 엘살바도르 현지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폐허처럼 불타있는 작은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곳에 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았다. 길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어린 생명들, 난쟁이들만 살고 있는 쏜소나테 도시, 친척들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난쟁이가 많은 마을들, 카리브 해안 일대에서 지루한 바다와 싸우며 조업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선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었다. 산악지대로 둘러싸여진 나라이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은 이곳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방송국을 세운 후 카리브 해안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에게 전파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몇 가지 선교 전략을 세워 미국으로 돌아왔다.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800만 명 되는 전 인구의 90%가 가톨릭 신자들이었다. 그중 기독교인은 고작 0.5% 정도여서 획기적인 선교 전략이 없이는 복음을 전파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각국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들의 사역을 보고 배우고 싶었다.
미국에 도착해 먼저 공장을 처분하기로 했다. 내 가족을 지켜주었던 황금밭과 같은 공장을 처분하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게 했지만 공장 처분을 뒤로 미룰 수는 없었다. 나는 말틴에게 공장을 팔고 내 조국 엘살바도르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함께 떠나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미스터 김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미스터 김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싶다고 했다. 말틴은 5년 넘게 내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생활했다. 지난날에 내가 불법 체류자였을 때 너무나 많은 천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 체류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말틴을 더 사랑하고 주급도 많이 주었다. 5년 동안이나 공장 열쇠도 맡기면서 모든 일을 말틴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면서 공장을 경영했다. 말틴은 내 공장에서 사장이나 다름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스페니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공장 열쇠까지 맡겨버렸으니 밤에 와서 비싼 공구들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혜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미스터 김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고 하는 말틴을 너무나 믿고 사랑했었다. LA에 스페니쉬 신학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말틴을 LA 신학교로 보낸 후 내 생명과 같은 공장을 팔았다. 말틴은 LA로 떠나면서 자기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 일생 동안 미스터 김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돌봐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틴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 일로 나는 훗날 선교지에서 위대하신 그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공장을 매각한 돈 중에서 $20,000를 따로 구분해 세계 각처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직접 보기 위해서 선교지 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도미니카,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브라질 아마존강, 네 번째 남아프리카, 다섯 번째 러시아 순으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첫 번째 단기 선교지인 도미니카로 먼저 들어갔다. 중남미 도미니카는 사면이 바다로 된 조그마한 섬나라였다.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최정희 선교사가 1년 전에 파송을 받고 도미니카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의 사역은 농아들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도하는지 보고 싶었고 또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싶었다. 이제 선교사가 될 텐데 나의 거칠었던 마음들을 회개하며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싶었다. 그러나 40일을 먹지 않고 열대의 나라에서 많은 땀을 흘리며 금식하면 20일도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최정희 선교사는 내가 결심한 금식 기도를 결사 반대했다. 꼭 금식 기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다. 선교지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펄쩍 뛰는 최 선교사의 만류 때문에 2달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아침 식사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며 성경 보고 찬송 부르며 2달 동안 보낸다는 것은 공장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원주민 선교와 농아들을 돌봤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내 기도 제목들은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이었다. 60일이 되는 날 밤 주님은 내가 그토록 졸라대면서 기도했던 응답을 이번에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LA에서 너무 힘이 들고 지친 삶을 더 견딜 수 없어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라 하던 바로 그 음성이었다. 그분은 나에게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5가지인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둘째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셋째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를 전하는 것과 네 번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전하는 것과 다섯 번째,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된다고 들려주시면서 신실한 자가 나의 일을 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들은 후 꿈에서 깨어났다. 역시 새벽 2시였다. 새벽 2시에 꿈을 꾸는 것은 정해진 시간 같았다. 이렇게도 쉬운 답을 주실 수가 있을까? 어려서부터 그토록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아닌가. 귀가 아프게 50년 가까이 설교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닌가. 열대의 날씨는 나의 2달 작정 기도 기간 동안 내 체중을 5kg이나 줄여놓았다. 최정희 선교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20일도 못 돼서 죽는다는 말이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미니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국가 하이티에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머물고 있던 도미니카 바니 지역도 하이티 난민들이 정글 지역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숨어서 살고 있었다. 어려운 난민들을 찾아가 빵을 나눠주고 있는 최정희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은 난민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다. 최 선교사와 함께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100여 명의 난민들을 모아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하이티 난민교회라고 명명했다. 난민 중에는 설교를 해보았다는 지도자 한 명이 야자수 숲속에서 포르투갈 언어로 설교를 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은 나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민 지도자에게 내가 입고 갔던 신사복을 벗어주고 하이티 난민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국경마을로 떠났다. 내가 머물고 있는 바니 지역에서 국경마을까지 버스로 6시간 걸리는 먼 거리에 있었다. 저녁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지쳐가는 시간이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마을에 도착하지 못했다. 노선 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흘에 한 번씩 다니는 취약지구였다. 강도들도 많다고 했다. 도착한 산중마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음날까지 버스를 기다려야만 했다. 캄캄해져가는 국경지대의 밤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숙소를 잡아야 되겠는데 스페니쉬 말도 잘하지 못하고 숙소가 될 만한 집도 없었다. 다행히 7년 넘게 스페니쉬 청년들과 함께 우리 공장에서 생활했기에 서투르지만 의사소통은 할 수 있었다. 무작정 찾아 들어간 집은 나병 환자가 사는 집이었다. 캄캄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불빛에 비친 얼굴 모습과 손가락이 잘려져 있거나 고부라지고 오그라든 손을 보아 쉽게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툰 말과 손짓 발짓으로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하자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방 하나를 내주었다. 퀴퀴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는 숨쉬기 좋다 힘들었다. 모기장도 없는 방은 모기가 많았다. 내 생애에서 모기가 그렇게 무서웠던 밤은 처음이었다. 만약에 주인을 물었던 모기가 나에게 달려든다면
나도 문둥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왔다. 칠흑 같은 밤에 다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밤에 모기와의 전쟁은 사력을 다하는 전쟁이었다. 모기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만시가 나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단다. 나는 세상에서 33년을 살았는데 너는 50세가 되어가지 않느냐? 나보다 17년을 더 살지 않았느냐? 모기가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은 나무라는 음성으로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았다. 첫 단기 선교지로 정하고 들어온 선교지 도미니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입체적인 훈련과 실천 신학을 다시 공부시키는 것 같았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새들이 나와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고 나뭇잎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집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방값을 빈 방에 놓고 그 집을 나왔다. 바니 지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민 5가정이 살고 있는 산페드로 지역을 방문했다. 그 지역은 최정희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 교민들은 한국에 섬기는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던 분들이었는데 남편의 직장을 따라 도미니카까지 왔다고 했다.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그 지역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